여보, 급한 출장이라 당장 가봐야 해. 밤 11시 남편이 허둥지둥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남편의 태블릿에서 이상한 알림이 떴습니다. 인천 장례식장, 오후 2시 빈소 개설. 새벽 택시를 타고 남편을 쫓아간 저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남편이 젊은 여자의 영정 앞에서 사랑한다, 미안하다며 오열하고 있었고, 그 옆엔 5살 남자아이가 아빠 울지 말라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뺨을 때린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 이 서류 안에 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장례식장의 충격적인 비밀과 58세 여성의 반격.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올해 58이에요. 경기도 일산에서 남편과 30년을 살았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죠. 결혼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남편 박철민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60에 은퇴했죠. 저는 평생 전업주부였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파주에 혼자 사세요. 82세이십니다. 연세가 연세인지라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가 돌봐드렸어요.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제 일과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바쁘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며느리잖아.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그렇게 말하곤 했죠. 저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요? 라인이 멈췄다고요? 뭔가 급한 것 같았습니다. 침실 문이 확 열렸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급하게 출장 가야 해. 공장 라인이 멈췄대. 남편이 옷장을 뒤지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이 밤에요?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요? 남편이 가방에 옷을 우겨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당장 가야 한대. 큰일 난 거야. 그리고는 화장실로 갔다가 세면도구까지 챙겼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낼까봐 무서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도 없이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급할 일인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0분이었죠. 한숨을 쉬고 일어났어요. 물이라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 태블릿 PC였습니다.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죠.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무심코 봤습니다. 인천병원 장례식장 알림창이 떠 있었어요. 장례식장?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왜 남편 태블릿에 장례식장 알림이 뜨지? 공장 라인이 멈췄다며? 그런데 장례식장?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공장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간 거였죠. 누구 장례식장에? 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인천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이 시간에 장례식장에 가세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제가 오해한 거길.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을까요? 택시가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 건물이 보였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안내판을 봤습니다. 특실 3호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민. 상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주? 남편이 상주라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상주라는 건 가족이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누가 돌아가신 거지? 시어머니는 파주에 계시는데. 그럼 누구?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특실 3호 문이 보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차고 있었죠.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여자는 젊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영정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너무 사랑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열하고 있었어요. 제가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누군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사랑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남편 팔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울지 마. 아빠 울면 나도 슬퍼.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 아이가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자가 죽었고 남편이 상주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려고 했지만 미끄러졌어요. 시야가 점점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남편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지는 제 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여기가 어디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 작은 탁자가 보였어요. 휴지통이 있었고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가족 휴게실이었어요. 쪽잠 자는 방이었죠.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거리는 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죠. 여보, 깨어났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특실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남편,
아빠라고 부르던 5살 아이 사랑해라고 외치던 남편의 목소리. 가슴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억울함이었고 배신감이었죠.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 여자 누구야? 저 애는 또 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고 얘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뭘 본 건데 진정을 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거래처 직원이야.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인데 가족이 없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애가 불쌍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거짓말 마. 아까 아빠라고 하는 거 다 들었어. 당신 저 여자랑. 저 애는 당신 자식이잖아. 소리를 지르는데 목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확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불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그래, 내 새끼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남편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같았죠. 애 엄마 죽어서 불쌍한 애한테 소리 좀 지르지 마.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할 말인가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잖아.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고.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애초에 당신이 아들만 낳아줬어도 내가 밖으로 돌았겠냐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잘못이라고요? 아들을 못 낳은 제 탓이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기운이 쭉 빠졌어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장례 치러야 하니까 가서 잠이나 자. 집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휴게실에 저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말랐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집으로 가야 했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특실 3호 쪽을 쳐다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 울고 있겠죠.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여자는 받았던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뒤섞여 몸을 떨게 만들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일산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뭐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제 인생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을 믿었던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화병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손주 타령을 하셨어요. 아들만 낳아라, 대를 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만 하셨죠. 만약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낳아온 아이라고 하면 오히려 반기실지도 몰라요. 아들이잖아요. 손자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 편을 드실 거예요. 제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이대로 죽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대로 이불 속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지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띠띠띠띠. 익숙한 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찰컥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누군가 더 있었어요.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5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이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남편 다리 뒤에 숨었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이 무서운 거였죠.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짐가방을 거실 바닥에 툭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장례 다 치렀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회사 출장 다녀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소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이가 여전히 남편 뒤에 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갈 데가 없잖아.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겠다. 당신이 밥 좀 챙겨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지낸다고요? 제가 밥을 챙겨주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바람 피운 여자와의 자식을 데려와서 여기서 살겠다고요? 그것도 본처인 제게 밥 챙겨달라고요? 뭐,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 애를 데리고 들어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떡해. 내 핏줄인데 길바닥에 버려. 당신 애한테 질투해. 어른이 돼서 속 좁게 그러지 마. 속이 좁다고요? 질투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온 거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그 애 키우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애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소리 좀 지르지 마. 애가 놀라잖아. 그리고는 뒤에 숨어 있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아이와 남편의 밥을 차려주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끔찍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짐가방으로 걸어갔어요. 짐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줬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짐가방을 밖으로 집어던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복도 바닥에 짐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나가, 당장 안 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이 집 내 집이야. 내가 나가.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웃기지 마. 이 집 명예 내 거야.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으로 끌려가기 싫으면 당장 내 새끼 데리고 꺼져.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게 언제인가요? 30년 동안 한 번도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순종했습니다. 참고 살았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너 정말 미쳤구나. 자식 버린 줄 알면 엄마가 가만 계실 줄 알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들먹이며 협박하는 거였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 대단한 핏줄, 끔찍이 아끼는 내 어머니한테 데려가. 손주 보고 싶어 하시잖아. 아들이라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남편이 버텼지만 저도 악착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힘이 됐어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밀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남편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빠 무서워.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였어요. 제가 왜 저 아이를 돌봐야 하나요? 남편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이도 따라 나갔어요. 남편이 문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도어락을 잠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미수가. 문 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방금 뭘 한 건가요? 남편을 쫓아냈어요. 아이까지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30년 만에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였어요.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미수가, 문 열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점점 작아졌어요. 남편이 포기하고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이혼 두 글자를 꾹꾹 눌러 썼어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 밝으면 바로 법원에 갈 거예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예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것도 다 인정받을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어요.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20대에 끼웠던 반지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패여 있었어요. 반지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신 아내 아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딩동, 딩동, 쾅쾅, 초인종 소리였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4시간 정도 잔 거였죠.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급한 것 같았어요.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니면 경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최 여사, 82세의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화가 나신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뒤에 누군가 더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아이도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일러바친 게 분명했습니다. 쫓겨났다고, 며느리가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겠죠. 이제 시어머니가 저를 혼내러 오신 거예요. 결국 쫓겨나는 건 제가 되는 건가요? 체념했습니다. 욕할 테면 하시라지. 어차피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마음을 비웠어요. 도어락을 풀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8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겼다는 표정이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남편과 아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으셨어요. 그냥 서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사람이 애한테 소리 지르고 집 밖으로 던진 거 있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투였어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관이었어요.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낳아놓고 자기가 피해자라니.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서서 거실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뭘 보고 계시는 걸까요? 식탁 위에 놓인 결혼 반지가 보이실까요? 아니면 소파에 구겨진 이불이 보이실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세요? 장례 치르느라 힘든데 집에 오니까.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확 돌아서셨어요. 남편을 향해 돌아서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계셨는데 놓으신 겁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느꼈는지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짝! 엄청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후려갈기신 거였어요. 풀스윙이었습니다. 82세의 할머니가 하신 거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이었어요.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아! 소리를 질렀어요. 뺨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때리셨어요. 저를 혼내러 오신 게 아니었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이 썩을 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움찔했어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사람 새끼냐? 첩질도 모자라 밖에서 애까지 낳아오고 그걸 본처한테 키우라고 들이밀어?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신 걸까요? 남편이 말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남편이 말했나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놈이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남편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입 닥쳐. 내 변명 듣기 싫다. 시어머니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였어요. 봉투가 묵직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남편이 그걸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뭔가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나 어제 시골 땅 보상금 받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땅 보상금? 시어머니 땅이 보상 대상이었나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30억이다. 30억?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억이라고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놀랐다기보다는 눈이 번쩍 뜨인 표정이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30억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뺨을 맞은 것도 잊은 듯 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시 어머니, 파주 땅이 보상됐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 가치 있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신이 났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니 벌써 싹싹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새 출발해서 효도할게요.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달라는 신용이었어요. 30억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82세 어머니가 받은 보상금이니 당연히 아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파렴치했습니다. 방금 뺨까지 맞았는데 벌써 돈 타령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들고 계신 손이 움직였습니다. 남편 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봉투가 휙 지나쳐 다른 쪽으로 갔어요. 제 쪽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게 꿈인가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수가, 이거 내 거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오는 길에 법무사 들러서 증여 도장 다 찍어왔다. 시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억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왜요?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주신다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아픈 나 수발 들고 집안일 도맡아 한 건 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파서 고생할 때도 나 도와주고 밥 먹여준 게 너였어. 밤에 깨서 화장실 가자고 할 때마다 일어나서 부축해준 것도 너였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2세 할머니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알아. 아들은 회사 일 바쁘다며 손 하나 까딱 안 했지. 다 내가 혼자 한 거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요. 제 고생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핏줄? 낳아줬다고 다 자식이면 세상에 페리나가 왜 있겠냐. 오늘부로 내 자식은 며느리 너 하나다. 남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보셨어요. 이혼해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시켜준다. 미숙이가 30년 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위자료도 듬뿍 받아야 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가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하냐?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는 아이를 쳐다보셨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안쓰러운 듯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 핏줄 귀하면 데리고 나가서 내 힘으로 키워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집에 들릴 생각 마라. 남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미수가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내가 다 도와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겨우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집으셨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기어오듯 다가왔어요. 여보, 미수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벌레 털듯이 털어냈어요. 손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올려다봤어요. 눈물, 콧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죠. 제발, 애는 고아원에 보낼게. 응?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아원에 보낸다고요? 당신 핏줄이라며 그렇게 귀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당신 핏줄이라며 끝까지 책임져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나가셨어요. 저도 나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남편 옆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아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어요. 태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러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수가, 내가 미안하다.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왜요, 어머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넌 착한 애야. 너무 착해서 탈이지. 30년을 참고 살았잖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어머니, 땅 보상금은 어머니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 거 맞아. 내가 벌써 증여 서류 다 만들어 왔다. 법무사가 확인했어. 이제 법적으로도 내 돈이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나는 괜찮아.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야. 너 받아서 내 인생 살아. 이혼하고 새로 시작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고맙기는. 내가 고맙지. 나 아플 때 돌봐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가셨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장례식장 상주 기록도 있었어요. 아이 출생신고 서류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재산 분할도 유리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위자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과 헤어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미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뭐?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수가,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애가 밤마다 엄마 찾아서 울어. 나도 잠을 못 자.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웃음이 나왔어요. 그 30년 동안 당신이 날 어떻게 대했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떤 고민이신데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남편이 혼자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탁을 만드시는 건 어때요? 신탁이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이 명의로 신탁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돈을 쓸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함부로 쓸 수 없고 오직 아이만 쓸 수 있어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조건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를 학대하거나 버리면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조건이요.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결정했어요. 며칠 후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신탁 증서였어요. 5억 원을 아이 명의로 넣었습니다. 남편을 불렀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왔을 때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애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지인한테 잠깐 맡겼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손을 빼냈습니다. 손 대지 마.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신탁 증서야. 아이한테 5억 원 넣어뒀어.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5억?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급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아이 성인 될 때까지 못 쓴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0원 한 장도 못 꺼내.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애를 키우라고?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래. 공사판이라도 가. 당신 핏줄이라며? 책임져야지.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수가, 제발. 고개를 저었어요. 조건이 있어. 아이 버리거나 학대하면 이 돈은 즉시 사회에 환원돼. 잘 키우면 아이 성인 되면 쓸 수 있고. 남편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허탈한 표정이었어요. 이럴 거면 왜 돈을 줘?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당신 때문에 아이가 고생하는 건 보기 싫어서. 일어섰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잘 살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로 2억 원을 받았어요. 집도 제 명의였고 시어머니가 주신 30억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어요. 시어머니와 자주 만났습니다. 미수가 왔구나. 여기 앉아. 자리에 앉았어요. 정갈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계절 나물에 구이,
찌개, 밥.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 온천 예약했어. 이틀 다녀올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기대돼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수가 행복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진 삶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미수가 우리 자유롭게 살자. 네, 어머니.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핏줄보다 진한 건 함께한 세월과 의리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보다 30년을 며느리로 대해주신 시어머니가 진짜 가족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5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지만 괜찮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후회 없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1번 30억 전부 며느리에게 마이너스 의리가 우선이다. 2번 며느리 20억 아들 10억 마이너스 그래도 내 자식이다. 3번 며느리 10억 내 노후 20억 마이너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댓글로 번호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